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궁금해하실 바로 그 자료죠. 2027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계획안.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7년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한국대학 입시 최신 흐름에 관심 있는 당신을 위해서요. 이 계획안 속의 어떤 핵심 변화들 그리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희대가 앞으로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그 단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그 대학의 입학 전형 계획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선발 방식을 넘어서 그 대학이 뭘 추구하는지, 어떤 교육 방향, 또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문서거든요. 특히 이번 경희대 계획안에는 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맥락, 또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경희대가 새롭게 정의한 인재사항인 것 같아요.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 이게 뭔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시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겠죠? 자료 2페이지 보니까 6가지 핵심 역량도 제시했던데요. 인문학적 통찰력,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지식 융합 능력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인재사항하고 6가지 핵심 역량이 앞으로 경희대 입시의 뭐랄까 큰 방향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나 면접, 심지어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새로 들어온 교과 종합평가 있죠. 여기서도 이 역량들을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 보고서에서 어떤 문제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성적만 줄세우는 게 아니라 학생의 여러 면, 다면적인 역량을 보겠다는 그런 신호로 읽히네요. 그럼 이런 방향성 아래서 실제 전형 방법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시 전형 중에서 일부에서 면접이 새로 생기거나 좀 강화된 점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그 특성화고 졸업재직자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서류랑 교과 성적을 봤는데 이게 1단계에서 교과 100%로 거르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나 보더라고요. 아, 면접이 꽤 중요해졌네요. 네. 그리고 체육실기 우수자 전형에도 면접 10%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나 실적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지원자의 잠재력이라든지 인성 같은 걸 직접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확실히 커지는군요. 정시 쪽에도 변화가 좀 있죠. 그 환경 조경 디자인학과, 거기는 정시 실기가 아예 없어지고 수시 실기로 옮겨갔고요. 국제학과는 정시 모집군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더라고요. 와, 이런 건 진짜 지원 전력 짤 때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모집군 변경은요. 해당 군의 다른 대학 학과들하고 경쟁 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걸 유의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식이에요. 출결 상황 볼 때요. 예전에는 미인정 결석 일수만 봤는데 이제는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횟수까지 다 반영합니다. 지각 조퇴까지요? 네. 이게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2회당 결석 1일로 계산한다니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성실성을 더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의미겠죠. 와, 정말 꼼꼼해지네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변화가 있잖아요.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이건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수시하고 정시 모든 전형에서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총점에서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감점이요? 어느 정도나? 최대 100점까지 감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건 사실상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합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회적 요구가 많았는데 대학이 입시에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이고요. 모든 지원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꼭 인지하고 학교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이야, 최대 100점 감점이라니. 정말 강력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성적 말고도 학생의 태도나 인성, 잠재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흐름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이 적용될 입시 일정하고 또 전체적인 모집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안 상태이긴 한데요. 대략적인 풀은 나왔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초중순쯤, 그리고 수능 시험일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정시 원서 접수는 2027년 1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최종 확정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죠. 마감일 놓치면 그냥 끝이니까요. 그렇죠. 마감일 확인은 기본이죠. 전체 모집 인원은 정원 내 기준으로 보면 약 4,873명 정도인데요. 수시 비중이 한 55.8%, 정시가 약 44.2% 정도로 수시가 약간 더 높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학생도 종합,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아, 수시와 정시 비중은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는군요. 그 캠퍼스별로 또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나 특징 같은 것도 자료에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지원자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가 어느 캠퍼스에 있는지, 서울인지, 국제인지, 또 뭐 영어 강의만 하는 학과인지,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이나 국제학과 같은 곳, 혹은 약사 면허랑 관련 없는 학과인지, 약과학과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해야겠어요. 자율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처럼 전공 선택이 좀 유연한 곳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건 뭐 기본이죠. 특히 그 자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그게 각 학과별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지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니까 목표 학과가 있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수시 주요 전형들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부터요. 이름 그대로 교과 성적이 중요한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인원 제한은 없지만 학폭 4호 이상은 추천 불가라고 하네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야 하죠. 근데 이번에 교과 종합 평가라는 게 30%나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아,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성평가 강화의 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하고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 우리 보통 세특이라고 하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성평가요? 교과 전형에서요? 네,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뭐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 이런 교과 학습 과정에서의 노력이나 깊이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성적만큼이나 이제 세특 관리도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교과 전형인데도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네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격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어떤가요? 이건 원래부터 서류랑 면적으로 뽑는 전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오르네상스는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선발하는 방식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서류 평가는 아까 언급했던 그 3대 인재상하고 6대 핵심 역량이 있죠. 학업, 진로 또는 자기주도, 공동체 역량. 이걸 학생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의학학 계열을 빼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이에요. 아, 수능 최저가 없군요. 의학학 빼고? 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 정말 풍부하고 또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나 가치관 같은 공통 질문도 하고 또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인성이나 전공적 합성을 좀 깊이 있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능 부담 없이 학생부랑 면접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전형이네요.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이 전형은 아주 명확합니다. 논술고사 100%예요. 와, 100%요? 네, 학생부 성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다만 그 지역균형 전형하고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죠. 계열별로 논술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인문사회계, 수리, 과학 이렇게요. 이 점은 좀 유의해야 하고요. 수시는 크게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의 깊이를 함께 보는 지역균형, 학생부 전체와 면접으로 잠재력을 평가하는 네오르네상스, 그리고 논술 실력으로 승부하는 논술 우수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는군요. 각각 요구하는 역량이나 준비 방법이 다 다르니까 자신한테 맞는 전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시는 뭐 예상하신 대로 수능 위주 일반 전형,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인문 자연 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수시와는 다르게 학생부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일부 체육 계열은 좀 다르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 방식이겠죠. 맞아요. 보니까 계열별로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이 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연 계열은 수학 비중이 40%나 되고요. 인문 계열은 25%, 사회 계열은 35%네요. 네.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주고 탐구는 백분위 기반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본인 성적의 유불리를 따져보려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 과학 탐구 응시자에게는 과목당 4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 자유전공학부는 제외고요. 이런 세부적인 반영 방식이나 가산점 유무가 실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정시 지원할 때는 가군, 나군 이런 모집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결국 정시는 수능 점수, 그리고 그 점수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영 방식을 가진 학과를 찾는 싸움이 되겠군요. 지금까지 전형들을 쭉 살펴봤는데 결국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류평가, 교과종합평가, 면접, 논술, 이 평가 방식들에서 경희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네, 제가 보기엔 바로 정성평가의 강화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의 과정, 학생의 노력, 성장 가능성, 또 대학의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과종합평가가 도입된 것도 그렇고요. 면접에서 인성이나 가치관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새로운 인재상 있죠. 지성인, 미래인, 세계인, 이걸 선발 기준으로 삼겠다는 걸 보여주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일관된 흐름이 있네요. 단순히 스펙 나열이 아니라 활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해지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당신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경희대는 2027학년도부터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6가지 핵심 역량, 인문학적 통찰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 둘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종합 평가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의 깊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셋째, 일부 수시 전형에서 면접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 서류 외적인 부분의 평가 비중이 높아졌고요. 넷째, 출결 관리가 더 꼼꼼해졌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기록이 모든 전형에서 최대 100점까지 감점되는 아주 강력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다섯째, 정시는 여전히 수능 위주지만 계열별 반영 비율이나 가산점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보들이 지금 듣고 계신 학습자인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고등학교 생활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피워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걸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활동 결과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입시를 떠나서도 당연한 거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전형들의 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입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안을 통해서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안이 강조하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 문제 공감 능력 같은 역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틀에 박힌 활동 말고요. 당신 주변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과 성장을 어떻게 입시 과정에서 나만의 스토리로 좀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성인,
미래인 세계인의 모습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한번 구체화하는 고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N 상태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원 시점에는 반드시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종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